안녕하세요. 내가 먹는 혈압약 자세하게 알아보기 세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그 혈압약을 말씀을 드릴 때 크게 혈압약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A에 해당이 되는 혈압약, 긴장에 나사를 살짝 풀어주는 약, 그래서 혈압이 낮아지는 약. 그 다음에 B에 해당이 되는 혈압약, 심장을 쉬게 해주는 베타 차단제. 그리고 C에 해당이 되는 혈압약, 동맥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약. 그 다음에 D에 해당이 되는 혈압약은 체액을 감소시킴으로써 혈압이 낮아지는 약.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자, 내가 먹는 혈압약이 어떤 혈압약인지 아는 방법 중에서 약국에서 약봉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설명서를 받았을 때 성분명이라는 게 있고 상품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품명은 어떤 그 특정 약의 이름인데 그 안에 이게 어떤 성분인지 이 성분이 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서를 받았을 때 암로디핀, 이렇게 핀으로 끝나는 약들이 CCB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거를 보면은 이제 니페디핀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니페디핀으로 끝나는 약들이 CCB에 해당이 되고요. 뭐 레니카르디핀 뭐 이런 약들도 있고요. 핀으로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 CCB는 칼슘 C 채널 C 블로커 차단제, 그래서 CCB라고 이름이 지어지는 거고요. 칼슘 채널 차단제인데 어디에 칼슘 채널을 차단을 하냐? 동맥벽의 칼슘 채널 차단제. 그래서 동맥벽만 칼슘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동맥벽만, 이 동맥은 피가 나가는 게 동맥이고, 그 다음에 정맥은 다시 돌아오는 게 정맥이거든요. 그래서 피가 바깥으로 나가는 쪽에 동맥만 확장하기 때문에 이 말초 쪽으로 피를 잘 보내는 약이에요. 그래서 말초에 피가 잘 가기 때문에 손, 발, 머리 이런 쪽으로 끝까지 혈액을 잘 보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되게 장점이 되고 요게 이제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말초에 피를 잘 보내준다. 그러니까 말초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해주는 약이 CCB라서 되게 좋은 약이고, 이 말초가 또 심장에 있는데 심장에 관상동맥이라고 있어요. 이 심장에도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상동맥은 심장에 혈액을 보내주는 관상동맥에도 혈관을 확장시켜서 이 심장에 혈액, 산소를 잘 공급해주는 혈압약이 바로 이 CCB다. 그래서 이 CCB는 혈압약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협심증 치료제, 협심증 예방약으로도 쓰인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혈압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식사 전이라든지 식후라든지 관계없이 아침에 한 번씩만 복용을 하고, 자, 요 혈압약은 기능이 매우 단순해요. 어떻게 단순하냐면은 그냥 혈관만 좀 확장해주는 약이에요. 다른 부차적인 기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도 먹을 수 있는, 자, 임산부가 먹을 수 있는 혈압약이 몇 가지 안 됩니다. 몇 가지 안 되는데 임산부한테 비교적 안전한 혈압약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약이, 그래서 되게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점이 많은 혈압약인데, 이렇게 안전하기만 하지는 않은 게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초에 혈액을 잘 보내주는 약이다. 그래서 손발이 차거나 아니면 말초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약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단점이 됩니다. 어떻게 단점이 되냐면은 머리 뇌혈관으로 혈액을 잘 보내주기 때문에 이쪽에서 혈관이 확장이 되면 두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모든 혈관 확장제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88 뭐 이런 약들도 부작용으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혈관을 확장시켜서 필요한 곳에 혈액을 잘 보내주는 약들이 부작용으로 두통이 나타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뇌혈관이 확장이 되면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두통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혈압약을 먹었는데 두통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혈압약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다른 해결책을 이렇게 방법을 구사를 하든지 그러면은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발목 부종이 생기냐면은 말초에 혈액을 잘 보내는데 사지 말단으로 혈액이 잘 가는 좋은 혈압약인데 이렇게 사람이 서 있다 보죠. 사람이 서 있다 보면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어디에 피가 돌아오는데 가장 힘들까요? 자, 발목에서 나갈 때는 좋은데 발목에서 다시 들어올 때는 힘들다 이거죠. 왜냐면 말초에 혈액은 잘 갔는데 다시 돌아오려면 발끝부터 심장까지 돌아오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약국에 환자분들 중에서 저희 약국에서 이분을 제가 사진을 직접 찍었습니다. 이분이 칼슘체 무슨 핀, 암로디핀이라는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었는데 발목이 이렇게 벗어요. 자세히 보면은 발목이 좀 벗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모르잖아요. 내가 발목이 부는 게 왜 발목이 부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내가 어떤 신장에 무슨 질환이 있어가지고 이게 발목이 자꾸 붓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혈압약 때문이라도 그러니까 혈압약 때문인 거라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는데 한 2년 먹다 보니까 발목이 붓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 2년까지 좋았는데 나중에 발목이 부는 경우가 있고 처음부터 발목이 부으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너무 겁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발목이 붓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암로디핀이라는 그런 그 혈압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100명 중에서 1명이 생길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99명은 평생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 1% 정도의 사람들 중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뭐냐? 해결 방법 되게 쉬워요. 혈압약을 바꾸면 됩니다. 안 맞으면 바꾸면 간단합니다. 바꾸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아니면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은 혈압약을 추가하면 돼요. 어떻게?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자, A에 해당이 되는 혈압약이 있고 C에 해당이 되는 혈압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C에 해당이 되는 혈압약이거든요. 무슨 핀 이렇게 끝나는 게. 근데 A에 해당이 되는 약은 무슨 탄 이렇게 끝나는 약이거든요. 로자르탄, 발사르탄, 그 다음에 뭐 텔미사르탄 이렇게 탄으로 끝나는데 A에 해당이 되는 약은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혈압약이거든요. 제가 그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약이 A에 해당이 되는 약이다. 그런데 C에 해당이 되는 약은 이렇게 말초로 보내주는 걸 잘해주는 게 C에 해당이 되는 약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약은 A에 해당이 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A와 C를 그러니까 A를 처방하면 돼요. A를 하나 더 드세요. 그러면은 A와 C가 아니면 합쳐진 약들도 있어요. 합쳐진 약들이 뭐냐면은 이게 앞에 글자만 초성만 제가 이렇게 따놨는데 40에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40에 5, 80에 5, 40에 2.5, 밑에 5에 50 뭐 이런 식으로 된 혈압약이 있어요. 이런 약들은 발목 부종이 안 생깁니다. 훨씬 안 생겨요. 두통이 거의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 심장 두근거림 이런 부작용도 있는데 심장 두근거림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동맥혈관이 확장이 되면 심장이나 이런 데서 감지를 해요. 내가 혈관이 확장이 됐으니까 혈압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해가지고 혈액을 많이 보내야겠다. 이 몸의 시스템이 자연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 C12에 해당이 되는 혈압약을 드신 분들 중에서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고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혈압약을 바꿔야죠. A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A를 추가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B에 해당이 되는 약을 추가하면 돼요. 이렇게 부작용에 따라서 혈압약이 자꾸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전문의약품인 겁니다. 그래서 혈압 의사가 처방을 하는 거예요. 왜? 약을 먹고 어떤 혈압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부작용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잘 맞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잘 안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혈압을 약간 미세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은 부작용이 줄어들 수가 있다.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약이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칼슘 채널 차단제에 해당이 되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 주스 드시면 안 됩니다. 자몽 주스를 먹게 되면 갑자기 혈압이 요동칠 수가 있어요. 자몽 주스가 이 혈압약의 대사되고 배설되고 이렇게 몸에서 이런 과정들을 막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이 확 높아지거나 안 생기던 부작용이 많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런 거를 한번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몽 주스를 먹고 C12 혈압약을 먹게 되면 이 혈압약의 작용이 강해지고 독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몽 주스를 먹고 혈압약 반알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그게 정확하게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면은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몽 주스를 먹으면서 혈압약 반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정확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중구난방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막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먹지 말도록 이렇게 안내가 돼 있는 거고요. 이 혈압약의 강도를 예측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부 항생제, 일부 무좀약, 일부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에는 칼슘 채널 차단제의 혈압약에 영향을 줍니다. 이 효과를 대사를 막아서 혈압 변화가 나타나게 해서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져서 저혈압으로 어지럽고 쓰러지게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부작용, 아까 말한 발목 부종, 두통, 그 다음에 심장 두근거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혈압약만 먹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다른 약을 먹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일부입니다. 일부. 다 그런 게 아니고 항생제 먹어도 돼요. 무좀약 먹어도 됩니다. 되는 걸로 처방하면 돼요. 되는 걸로. 아니면은 용량을 조절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먹는 혈압약이 A에 해당이 되는지 C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은 약 이름을 병원이나 약국에 갖고 오시면 다른 약을 처방을 할 때 되는 거 안 되는 거 따져가지고 처방이 되고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하죠. 동맥벽에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혈압약이라서 효과가 즉각적이고 빠르고 잘 듣는 혈압약이라 매우 좋은 약입니다. 좋은 약인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안 맞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은 괜찮고 안 맞는 사람들이 그래요. 안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혈압약을 바꾸면 됩니다. 아니면 A를 추가하면 됩니다. 상호작용도 약을 좀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고 의사, 약사, 전문가들만 공부를 하는 내용이고 일반인들한테는 아예 사실은 설명도 잘 안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